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엔코노미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네. 도매 리스트 제공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NT 인터내셔널의 양준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는 오프라인 도매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브랜드 도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도매를 하신다는 게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도매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를 메인으로 좀 유통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신 다른 호카나 다른 브랜드들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직원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직원은 지금 저희 영업이사님 하나 계시고요. 저 둘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매업을 하게 되면은 나가는 물량이 많을 텐데 두 네. 분에서도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3PL을 다 쓰고 있어서 물류 같은 거 외주를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물량이 오는 경우 다 3PL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큰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대표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하루 종일 90% 이상이 전화를 하는 게 일상이고요. 보통 매입처 미팅, 매출처 미팅으로 하루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판매를 하게 되면은 특정 권한이 있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개인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별도로 그런 승인 과정은 필요 없어요. 누구나 판매가 가능하고요.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근데 먹는 거, 그다음에 바르는 거 이런 거는 영업 허가 등록이 필요해요. 하지만 입고 쓰고 신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등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브랜드마다 성격과 지재권 여부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엔코노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매업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소매업자분들은 어떻게 찾으시나요? 소매업자분들이 보통 저희를 찾아오시죠. 저희가 보통 이제 카페도 활동도 많이 하고 오픈 채팅도 많이 하는데 그런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를 많고 저희가 이제 설명회나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도매를 하시려면은 확실히 소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대가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격을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다는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최근에 온 리스트가 있으니까 리스트를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락포트 이거는 병행 제품이고 이거는 국내에서 이제 남성화로 많이 인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스케쳐스 코리아도 이렇게 리스트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신상 라인이고요. 아직 매장에는 안 들어간 제품들이라 여기에 재고가 없는 걸로 뜨죠. 신상 라인입니다. 이런 리스트들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유통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를 많이 판매를 하시던데 나이키, 아디다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네요. 나이키, 아디다스는 이제 늘 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제품들, 서브컬처 브랜드들을 공부를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경쟁은 적고 찾는 사람은 많아요. 그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쪽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도매 리스트 보여주신 거 잘 봤는데 소비자가 대비 공급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는 매 브랜드, 매 조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하지만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께 도매 리스트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컨택을 하면 될까요? 저희한테는 미팅 신청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대회비인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는 그 리스트들이 100%가 아니라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미팅 신청하셔서 미팅 신청한 분들한테만 따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미팅 신청은 링크로 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도매의 경우에는 한 족, 두 족 이렇게 구매도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하죠. 한 족, 두 족은 백화점 가셔서 구매하시고요. 저희한테 오실 때는 그래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 미니멈이 지금 각 리스트마다 상단에 MOQ 조건값이 다 있어요. 그 조건값도 저희 링크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조건값대로 MOQ를 맞추셔서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엔코노미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도매 리스트 제공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대신 엔코노미님 영상을 다 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보자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해서 감각을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얻으신 분들 한해서만 제공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제품들이 다 있네요. 여기는 저희가 대물류를 제외한 소물류, 예를 들어 10개 이하의 박스류만 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상 제품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3PL로 물건을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90% 이상을. 그래서 이게 소규모로 하는 분들에게만 여기만 보관해놨다가 여기서 택배로 또는 1톤 트럭으로 용달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랜드 제품을 어디서 공급받으시는 건가요?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벤더사한테 공급받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보통 매장
아울렛 이런 데서도 많이 받긴 하지만 거기서 받는 물량은 되게 양이 적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300쪽, 500쪽, 1000쪽, 2000쪽 이렇게 매입을 하려면 결국은 벤더사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큰 벤더사거나 유통법인한테만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 소싱하기 힘든 브랜드도 종종 있는 것 같던데 너무 많죠. 해외에서도 수입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입이 그래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브컬처 브랜드라고 하는 이제 잔스포츠나 킨 이런 제품들은 이제 해외에서도 물량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해외 물건이 가격 경쟁력이 좋거든요. 그럼 저희도 진호 이사님을 통해서 해외 오퍼 건도 발주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대신 이제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만 모집을 해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만 사실은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대표적인 상품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면 그래도 포스 같은 거죠. 백포스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나가게 되면 보통 저희가 300쪽, 500쪽씩 나가는 제품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니까 누구나 아신 모델이죠.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던 모델인데 아직도 인기가 많나 보네요. 그럼요.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땐 평생 인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도매로 하신다면은 얼마 네. 정도의 공급을 하실까요? 보통 공급률은 보통 75%에서 8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인이 보통 20% 생각하시면 돼요. 20에서 25%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매출은 얼마나 나오시는지? 월 매출은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10% 미만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마진이 높으면 소매업자들이 마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철칙으로 10% 미만으로만 마진을 잡고 있어요. 그래야 저를 찾는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여기 앞에 계신 앵코노님도 사실 저희 고객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큼 좋은 단가로 드리는지 알고 계세요. 브랜드 유통하면은 보통 소매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소매 말고 도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소매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소매를 하면서 결국에는 판매단에서의 영역과 그 소싱단에서의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걸 크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분야가 판매단이 아니더라고요. 영업을 하고 물류를 보내는 이 소싱단에서의 활동이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영역으로 전 넘어온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당연히 판매단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소싱단으로 넘어오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소싱단을 안 넘어오셔도 판매단에서 잘 활동하고 계시다면 판매단에서 전 잘 파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가 더 마진이 좋거든요. 브랜드 유통업의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2020년도에 개업을 했고요. 지금 스마트스토어에서 빅파워로 한 그래도 3년 이상 빅파워로 있다가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도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 경력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브랜드 경력은. 소매를 시작하시다가 도매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제가 잘하는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결국에는 소싱을 계속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만 연구를 한 거죠. 판매 쪽으로 연구를 해서 마케팅 쪽으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소싱단에서만 활동하는 것만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더라고요. 브랜드 도매업을 하게 되면은 이 물건들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 영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거래처 영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면 하나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100% 이익을 보지 않는다. 늘 100% 이익을 볼 수는 없어요. 그쪽의 상황과 제 상황이 있고 그쪽 상황이 부족하면 제가 마진을 없이도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진이 없더라도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그쪽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서 마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더 좋죠. 저희들도 이 물건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이익을 남기겠다라고만 하면 결국은 그 거래처랑은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매입도 하시나요? 매입 엄청 하죠. 출고는 그럼 보통 택배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출고는 90% 이상이 용달이나 이제 물류 회사에서 바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상 원박스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5일 안에는 저희가 화물을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다 물류를 통해서만 나가고 있어요. 택배로 나가는 경우는 되게 소량, 한 10박스 미만인 경우에만 소량 그렇게 택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매업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대표님의 매입하는 거래처뿐만 아니라 소매업 하시는 대표님들과의 거래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거래처를 관리하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많이 소통하고 서로 원하는 접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언제나 100% 이익을 취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입 거래처든 매출 거래처든 제가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물건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익을 크게 본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뢰로 쌓여서 이제 그게 나중에 보상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브랜드는 결국은 팔리는 브랜드겠죠. 근데 결국 수요가 있는 브랜드를 찾으셔야 돼요. 수요가 없으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수요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요는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거고, 그 원하는 것들을 데이터들을 모집을 찾으셔야 되는데,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연도별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 좋고,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초보자 분들은 되게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손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캐리오버 제품들, 그러니까 매년 생산되는 제품류가 별도로 존재해요. 각 브랜드의 인기 상품들이죠. 그 상품들에 대해서 매년 같은 주기로 가격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데이터화 시키셔서 그런 제품, 그런 브랜드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매업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제 신용이죠. 여기는 평판이 엄청 중요한 시장이에요. 안 좋은 소문은 바로바로 돕니다. 이쪽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드리고 했던 거, 그리고 제가 결정한 부분은 다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물건을 판다고 해서 그냥 팔면, 비싸게 한 번 팔면 끝나요. 근데 저희 고객들은 결국은 재구매하시고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한테 모집이 되고,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용에 문제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GNT의 양진호 이사랑 거래를 했어 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냥만 깔끔하지, 이 정도의 그런 평판을 좀 얻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유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처음에 시작하신 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교육이든 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앵코노미님도 마찬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정보를 하나하나, 그리고 교육도 좀 받아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앵코노님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좀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저희 같은 도매업이랑 대화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용어도 어렵고, 어디서 판매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판매 방법도 어렵고, 이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때 판매에 대한 고민은 이제 앵코노미님이나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배우시고, 소싱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시고, 마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셨을 때 그때 저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제 고객들이세요. 그분들이 다 판매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다가 소싱에 대한, 그리고 마진에 대한 고민이 생기셨을 때 그때 저희한테 넘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하지만 그래도 브랜드 유통 하시면서 아는 도매업자는 하나 옆에 두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브랜드 유통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브랜드 유통은 전망은 안 끝나죠. 항상 브랜드 유통의 가장 좋은 점은 브랜드가 죽진 않아요. 그리고 브랜드가 죽으면 새로운 브랜드가 또 떠오르죠. 그리고 각 브랜드사마다 자기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신상품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꾸준하게 계속 평생 내가 소싱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 이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참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